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책임지고 전달하는 사연수송사령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반려견을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시베리안 허스키와 골든 리트리버 두 마리의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에도 아가들을 보면 힐링이 되곤 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나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 항상 강아지들이 저를 맞아주는데요. 이렇게 한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보호자와의 정서적 교류를 위해 늘 곁에 있어주는 강아지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현재 아일랜드과 캐나다는 물론 유럽과 중동, 남미 등 전 세계에서는 진돗개 분양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야생동물이 많은 아일랜드에서 진돗개는 가정에서 꼭 키워야 할 견종으로 꼽히고 있죠. 2018년 1월 10일 농촌진흥청은 무술년 황금개의 해를 맞아 한국 토종개와 야생, 고대, 현대개 33품 중 2258마리의 유전체 분석 결과를 비교 발표했는데요. 농촌진흥청은 개의 DNA에 존재하는 유전자형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유전자 칩을 이용하여 개의 전체 유전체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 한국 토종개는 중국개, 일본개와 더불어 고대개 품종들과 유전적으로 비슷했지만 현대 품종들과 비교 결과 진돗개, 풍산개, 경주개동경이 새 품종의 유전적 근연관계가 매우 가까웠고 외국 품종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토종개는 다른 외국개 품종에 비해 늑대, 코요테의 유전자형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 토종개들이 야생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돗개가 늑대의 유전자형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진돗개는 대담하고 용맹하기로 유명한데요. 진돗개는 산속에서 멧돼지를 만나도 겁을 먹지 않고 일단 덤비고 본다고 하네요. 야생동물을 물었을 때도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지독한 근성을 가졌죠. 특히 개들끼리 싸울 때도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대형 견종과 맞붙기도 합니다. 이때에도 진돗개는 한치도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해외 반려견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일랜드인이 쓴 게시글이 커다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일랜드인은 진돗개의 용맹함에 대해 감탄하는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글의 내용은 들개떼의 공격을 받은 한 마을에서 진돗개들이 수호신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도심과 떨어진 마을에 밤이 되면 들개떼와 같은 동물들이 내려와 마을을 어지럽히곤 하는데요. 진돗개의 용맹함이 드러난 이 사연을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랜드에 사는 35살 케빈입니다. 저는 더블린에서 살고 있고요. 몇 년 전 유기견 보호소를 통해 진돗개 3마리를 입양하여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만 입양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맥스였어요. 맥스는 눈도 힘겹게 뜰 정도로 연약하고 아주 작은 새끼 강아지였죠. 한국을 통해 넘어왔다는 그 아이를 보고 난 후부터 제 머릿속엔 오직 맥스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와야만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에서 혼자 있을 시간이 많을 그 녀석을 데려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거듭 고민했습니다.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다면 데려오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 고양이는 괜찮지만 강아지들은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많이 들어서 더욱더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맥스를 데려오기 위해 유기견 보호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맥스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죠. 우리 맥스는 벌써 올해 3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진돗개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저는 결국 2마리를 더 입양해 우리는 총 4식구가 되었죠. 주말이 되면 우리는 함께 애견 동반이 가능한 카페도 다니고 캠핑도 다니며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강아지만 너무 예뻐해서 여자친구가 없다며 핀잔을 주기도 하시지만 강아지들의 애교에는 부모님도 한 방에 무너지시더라고요. 강아지는 사랑이니까요. 진돗개가 생소한 아일랜드인들은 제가 아이들과 산책을 할 때 아이들을 보고 일본 개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서 꽤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저희 아이들과 진돗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진돗개 3마리를 데리고 친한 친구 해리를 만나러 에드몬드 타운에 놀러 갔습니다. 해리와는 어렸을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아온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그가 최근 결혼을 하면서 이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저는 꽤 오랜만에 친구를 보러 가는 길이어서 설렜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아지들을 소개해줄 생각에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보는 친구는 예전보다 얼굴빛이 조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한적한 마을로 이사 오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더니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건지 물어보았죠. 그러자 친구에게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리가 말하길 몇 달 전부터 마을에 들개떼가 나타나고 있어. 보통 5마리에서 10마리까지 뭉쳐 다니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거나 마을 주민을 향해 달려들기도 해서 주민들이 모두 스트레스 받고 불안에 떨고 있어. 또 최근에는 고양이나 마당에 풀어놓은 소형견까지 물어 죽이고 있다니까 아침마다 끔찍한 사체를 치워야 하는데 사체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좀 그래. 라며 하소연하더라고요. 해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심각한 데다 들개떼 포획이 시급한 상태였죠. 그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도 들개떼의 습격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더라고요. 공격성을 띠고 있는 들개 한 마리는 마을 주민이 마당에 키우던 토끼와 닭들을 20마리나 습격해 몰살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마을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 패트릭은 들개떼가 닭장 주위를 며칠을 맴돌더니 하루는 철망을 뚫고 닭 6마리를 죽이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이후 좀 더 강한 철조망을 만들어 왔는데 들개떼들이 뚫지를 못하니까 아예 땅을 파고 우리로 들어가 키우던 토끼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죠라며 하소연했습니다. 사실 커다란 사냥개들이 유기견이 되면 야생성이 강해져 매우 사납고 무서워집니다. 마을 이곳저곳에서 들개가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는 상황이라 산길 속에 사는 마을 주민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마을에 출몰하는 들개들은 대부분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유기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좀 아팠어요. 자신의 주인에게서 버림을 받은 개들이 이 마을에 들어와 다른 개들과 무리를 지어 살면서 번식을 했고 점점 들개 무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얼마 전엔 마을에 이런 사건도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들개들이 사람을 물어뜯어 죽인 엄청난 사건이었죠. 당시 마을 주민은 외진 농가에서 개떼가 달려들어 무언가를 뜯고 있길래 살펴보니 사람이었다면서 깜짝 놀라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청년은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신체 상당 부분을 공격당한 상태였고 주변엔 청년의 피가 엄청나게 흘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힘들어 하더군요. 저는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우리 진돗개 식구들 3마리가 출동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내가 당분간 이 마을에서 지내면서 우리 진돗개들이 들개떼를 제압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 한국에서 진돗개는 곰이나 호랑이까지 물어 죽일 정도로 용맹하기로 소문났거든. 사실 친구는 미심쩍어 했지만 당장 해결책이 없었기에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우리는 함정을 파놓고 들개떼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경계심이 많은 들개떼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째 되던 어느 날 평소엔 조용하던 진돗개들이 갑자기 집 주위를 빙빙 돌며 무언가를 감지한 행동을 보이더군요. 이 녀석들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집 근처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 것을 알렸습니다. 망원경을 들고 보니 인적이 드문 골목 어귀에 들개 3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몸집이 상당히 커서 솔직히 보기만 해도 무섭긴 하더라고요. 한쪽에는 들개떼를 포획할 그물이 있었고 그물 밑에는 들개를 유인할 먹이와 물이 놓여 있었지만 그 녀석들은 무언가 눈치챘는지 전혀 이동하지 않았어요. 들개떼가 친구 집 담장에 발을 디딘 그때 제가 키우는 진돗개 3마리가 동시에 튀어나가며 들개에게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돗개의 등장에 깜짝 놀란 듯한 들개들은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이를 드러내며 싸울 태세를 갖추었죠. 그러자 맥스가 컹컹 짖으며 그물이 있는 곳으로 들개들을 유인했고 나머지 2마리도 들개들을 협동하여 몰았습니다. 사나운 진돗개의 기세에 도망가던 들개들은 그물을 밟자마자 포획되었고 천만다행히도 제가 키우는 진돗개들은 다치지 않고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본 마을 주민들은 진돗개들을 향해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용맹하고 멋진 개라며 엄지를 치켜들었죠. 며칠 뒤 우리 개들은 그 마을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마을 신문지에는
들개떼를 단숨에 제압해버린 진돗개 3마리의 날렵함과 용맹함에 대하여라는 긴 장문의 기사까지 났더라고요. 특히 기자는 진돗개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보인 영리한 행동에 너무 감탄했다며 진돗개 입양을 결심했다고 전했는데요. 들개떼들은 진돗개의 냄새를 맡았는지 그 이후로는 마을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죠. 저 역시도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아낸 건지 우리 진돗개들을 섭외할 수 있냐는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정말 진돗개 덕분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아일랜드인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었는데요. 진돗개의 민첩함과 역량, 용맹함이 들개떼를 포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반려견으로 길러지던 개들이 유기되면서 들개로 돌변해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합니다. 들개라 불리는 유기견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희생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이 예뻐서 입양하였다가 치료비가 많이 든다. 혹은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키울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려견도 하나의 생명체이기에 반려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과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자신에게 그 친구를 평생 책임질 수 있는 사명감이 있는지 먼저 진지하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하겠죠. 왜 반려견을 키워야 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와 함께 어떻게 끝까지 잘 살 것인가를 고려해서 확신이 설 때 입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양하면서 다시 한번 책임감과 그 친구의 생명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